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도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조코프TV가 만들어낸 내내망상은 아니고요. 르브론 제임스와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실제로 대화가 오갔던 주제는 아니고 하지만 영향력 있는 매체에 영향력이 아주 큰 인물의 제안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민재 위원이 올렸던 앤서니 데이비스에 대한 그런 컨텐츠도 저희가 지어낸 건 아니에요. 실제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댈러스 간에는 앤서니 데이비스 트레이드 루머가 있었습니다. 댈러스가 먼저 제안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억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류의 컨텐츠는 그냥 뒤로 가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NBA에 완전히 정착하게 된 건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 때문이었죠. 댈러스 레이커스의 올해 초에 있었던 이 메가딜 이후에 NBA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직 팽배해 있습니다. 이 더 링어에서 이 빌 시몬스, 물론 이상한 말씀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알아주는 베테랑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의견을 냈습니다. 뭐냐면 르브론 제임스와 지미 버틀러 서로 트레이드하면 딱이다. 서로의 니즈를 굉장히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르브론 제임스는 간단히 골든스테이트로 갑니다. 그리고 지미 버틀러가 레이커스로 가는 이 트레이드 시나리오죠. 이 두 명은 서로 연봉이 굉장히 엇비슷하기 때문에 샐러리 매칭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주장의 근거, 일단 빌 시몬스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레이커스는 돈치치와 짝을 이룰 수 있는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가 필요하다. 르브론은 이런 성향이 부족하며 지미 버틀러는 수비력을 갖춘 포워드 자원이다. 자, 그러니까 지미 버틀러가 대단히 공격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돈치치는 외곽이 되고 또 버틀러는 훨씬 르브론 제임스보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성향은 돈치치 특히 레이커스와 잘 들어맞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골든스테이트에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골든스테이트는 선택을 강요받지 않고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포워드 영입이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테픈 커리와 지미 버틀러의 템포 차이를 언급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스테픈 커리는 빠른 템포를 좋아한다. 버틀러는 반대 성향이다. 터벅터벅 이런 농구, 아주 페이스가 느린 농구를 좋아하는데 그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르브론 제임스 오면 아주 빠른 템포 속에 커리와 굉장히 합이 잘 맞을 것이다. 르브론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다. 그러니까 커리처럼 빠른 템포를 좋아하는 농구에 딱 들어맞는 포워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팀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약점, 강점들을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자, 레이커스는 현재 20승 11패입니다. 오늘 1월 2일 기준이고요. 승률 64.5%.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부 컨퍼런스 5위, 공격 레이팅은 7위인데 디펜시브 레이팅이 25위, 굉장히 좋지 못하죠. 리그 최상급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칙 유도로 인한 자유투 득점은 리그 최상급이지만 또 퍼리미터 공격, 아웃사이드 슈팅은 최악이에요. 돈치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팀 수비 대단히 허약합니다. 야투 허용률 28위, 3점 허용률 29위입니다. 이런 성적으로는 설령 LA 레이커스가 이번 정규 시즌을 55승 27패로 마무리한다고 해도 1라운드 업셋 가능성 혹은 1라운드 광탈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지난 시즌 미네소타 만나서 5개 만에 졌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돈치치 수비 안 되고 오스틴 리브스 수비 약하고 르브론 제임스 수비 안 하고 이런 조합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팀 디펜스 능력은 가지고 있는 버틀러를 데려오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골든스테이트는 어떨까요? 18승 16패입니다. 승률 52.9%.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8위입니다. 계속해서 플레인 토너먼트권을 지금 맴돌고 있는데 레이커스와는 완전히 성향이 반대예요. 공격 레이팅은 전체 18위. 하지만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4위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평균 아래라는 거죠. 그래서 수비는 리그 최상급이지만 커리의 활약과 별개로 공격력은 평균 아래입니다. 그리고 커리를 제외한 평균 득점 20점 넣는 선수는 없죠. 버틀러도 19.7득점까지 떨어졌고요. 굉장히 높은 수비 레이팅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명확합니다. 제가 얼마 전 언더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윙이 부족하죠. 조나단 쿠민가가 윙인데 쓰지 않고 있고요. 기 산토스가 많은 시간을 뛸 정도로 이 현재 골든스테이트는 언빅, 그러니까 빅이 아닌 선수들과 언더사이즈 볼 핸들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가 온다면 당연히 윙 포지션은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골든스테이트는 사이즈와 리바운드 열세, 리바운드가 골든스테이트 불과 2시즌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상급 리바운드 팀이었는데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리바운드 열세, 마이너스 1.2개, 리바운드의 열세가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리고 뭐 한 개인의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상상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도 르브론과 버틀러 서로 또 비슷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자, 르브론 제임스는 84년생, 그리고 초반에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날렸었습니다. 15게임 33분가량을 뛰고 있고요. 20.3득점, 어느덧 20득점을 넘겼습니다. 4.9 리바운드, 6.5 어시스트, 평균 스틸 1개. 현재까지는 잘해주고 있고요. 필드골 49.6%까지 올랐습니다만 3점과 자유투는 현재 좀 고장난 상황이에요. 31.5%, 65.4%. 하지만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25-26 시즌은 52.6mm입니다. 지금 버틀러는 54.1mm니까 거의 셀러리 매칭이 되죠. 그리고 팀으로부터 연장계약 제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26-27 시즌에 아주 오랜만에 FA로 풀리게 됩니다. 이건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잔여 계약을 논할 때 거의 처음 있는 일이죠. 자, 버틀러는 89년생이고요. 30경기 31.6분. 르브론보다 더 적게 뛰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커 감독은 굉장히 이 노장들의 출전 시간을 잘 관리하는 인물이고요. 19.7득점, 5.6 리바운드, 4.9 어시스트, 1.4 스틸이니까 뭐 상당히 다재다능하긴 합니다만 폭발력은 거의 없습니다. 지미 버틀러가 뭐 35점 이상 넣는 경기는 이제는 뭐 마이애미 시절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필드골 51.6%, 3점은 41%지만 평균 성공 개수가 한 개도 미치지 못하고요. 가장 큰 강점은 자유투죠. 7.8개 얻어서 6.7개를 얻어내고, 그리고 성공률은 86.3%니까 뭐 르브론 제임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자유투 슈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비싸죠. 골든스테이트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 2년 110밀의 연장 계약을 맺었고 올 시즌 54.1밀, 다음 시즌 56.8밀, 그리고 2027년 여름에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굉장히 비싼 선수예요. 자, 르브론, 최연장자, 노장이자 41살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수한 성적은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틀러와 결정적인 차이점은 수비력이죠. 르브론 제임스는 수비를 현재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합니다. 버틀러는 그런 장면은 없어요. 자, 그리고 버틀러는 르브론보다 더 높은 에너지와 또 자유투 성공률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상대 우위의 요소는 있다는 거죠. 자, 르브론과 버틀러의 딜이 성사된다면, 자, 레이커스 예상 베스트 5는 루카 돈치치, 오스틴 리브스, 지미 버틀러.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뛸 때보다 수비력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루이 하치무라, 디안드레 에이튼. 지금 이 5명 가운데 4명이 수비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 르브론 제임스까지 있으니까 레이커스의 주전 베스트 5는 전부 다 수비를 못해요. 그런데 버틀러라도 들어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비 약점은 메울 수가 있고요. 물론 르브론 제임스가 차지했던 그 비중이 빠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자, 반대로 골든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 모제스 무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드레이먼드 그린, 퀸트 포스트. 어느 정도 프론트코트의 사이즈도 생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리는 빠른 템포를 좋아하고 버틀러는 현재 팀 내에서도 페이스 자체가 하위권이에요. 굉장히 느린 농구를 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또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은 되겠죠. 자, 르브론 제임스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현재 르브론 제임스의 온-오프 코트 마진이 좀 충격적이긴 해요. 자, 르브론 제임스의 온-코트 마진은 마이너스 5.6입니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플로어에 있을 때 레이커스는 적지 않은 손해를 본다는 거죠. 반대로 르브론 제임스가 코트에 없을 때, 오프코트일 때는 플러스 1.5니까 어떻게 본다면 참 세월 무상이고, 또 레이커스 팬들 입장에서는 야, 르브론 제임스가 이렇게 늙어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루카 돈치치의 온 오프코트 마진을 보면 온코트 플러스 1.7, 그리고 오프코트가 마이너스 2.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돈치치는 수비력이 구리다고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공격력이 있다.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 그런 코트 위에 지배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플로어에 없을 때가 도움이 된다. 이런 지표입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는 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생산력을 보여주면서 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이런 많은 나이, 그리고 또 수비를 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팀 디펜스와 에너지 하락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트레이드는
서로의 니즈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아예 헛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로 저도 만든 건데, 하지만 르브론의 최측근이자 르브론의 에이전트인 이 리치 폴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팀 모두 다 판타지 농구를 시작할 그 어떤 계획도 없다.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한 거죠. 이 두 명의 서로 맞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현지 보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둘의 딜은 재정적으로 무리가 없다. 샐러리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르브론과 커리의 만남은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다. 조합이 반드시 성공적일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모두에게 아주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시선이고요. 하지만 르브론의 최측근인 리치 폴 에이전트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클러치 이 에이전트사의 대표잖아요. 권한이 막강하죠.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일, 가능성조차 없는 일에 대해서 대체 왜 얘기하는 거야? 절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자, 하지만 불과 1년 전에 루카 돈치치가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을 거라고 예상한 분들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모두 다 변화가 필요한 거 맞습니다. 레이커스의 상황이 더 낫지만 레이커스는 이 멤버대로 올라가봤자 정말 높이 가더라도 2라운드가 한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긴 하지만 요런 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악플부터 또 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그분들의 자유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도 저희가 7월에 이야기했을 때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국 버틀러는 저희가 또 다뤘던 대로 골든스테이트로 가기도 했었고, 또 이런 딜에 대한 가능성을 또 타진하면서 현재 버틀러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커리어와 안 맞는 부분이 이런 거구나, 르브론 제임스의 온코트 오프코트 마진이 충격적인데 또 이런 정보도 알 수 있으니까요. 너무 비판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1월 2일 컨텐츠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도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파가 엄청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2026년도 아주 멋지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